사우나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목욕탕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으로 돌아선 가운데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평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은평구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양천 신월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대신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대기 공간을 늘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감염도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감염 확산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도 커지는 상황. 사람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 400명, 500명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돼서 아무래도 좀 미리 받아서 안심스럽게.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9명. 하루 평균 163명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2주 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11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양천과 은평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650여 명.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16.5%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18.4%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목욕탕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목욕장 업의 경우 사우나 한증막 운영 금지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했고 줌바, 에어로빅 등 그룹 실내 체육시설과 아파트 단지 내 복합 편의시설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됩니다. 이외에 학원 등에서의 노래 교습, 마트나 백화점의 시식 코너 운영, 놀이공원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시민들은 모든 모임, 약속을 자제할 것,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화된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신월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양천구는 신월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49.89점을 받아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를 살펴보면 A에서 C등급은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뉘는데요. D등급은 100점 만점 중 31에서 55점에 해당되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은평구 의회가 27일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인 제279회 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데요.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선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인데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차민권 청년연대와 국민의 눈, 은평사랑 학부모연합은 은평구청 앞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열린 본회의에선 상임위를 통과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은 작년부터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줄곧 반대해온 양기열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넘게 계류됐던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은 그 공익활동 조례라고 부르기보다는 현금 지원 조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이 지원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뿐만 아니라 이 관련 유사 사업부터 무작정 현금을 살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여서 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수정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 공익활동의 범주가 일부 구체화됐죠. 예, 그럼에도 공익성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범위 제시가 모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 5조 9항을 살펴보면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은 공익 성격을 인정받습니다. 이미 기존 사업에서 운동과 댄스를 배워도 300만 원, 영화나 밥을 같이 먹어도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구청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술을 마셔도 이 공동체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운동, 댄스, 영화, 식사, 그리고 심지어 술자리까지 함께만 하면 모두 다 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이라는데 일반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공익활동 범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공익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은평 구민들께서 유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 은평구청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현금이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이 굉장한 공분을 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은평구의 혈세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 공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악용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 시민사회 활성화나 지원금의 투명성, 또 공정성이 확보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부분의 우리 은평구민들께서는 없는 형편에도 개인 돈을 써가면서 운동과 악기를 배우고 혹은 여가 생활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런 여가 활동에도 은평구청에서 지원자들에게 현금을 뿌린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요? 저는 이 공익활동 조례, 현금 지원 조례라고 불려야 마땅한 이 해당 사업은 우리 은평 구민들의 엄격한 기준에서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은평구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월 3동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개장합니다. 신월 3동 주차장은 신월 3동 170-6번지에 있는데요. 지상 1층과 지상 2층, 옥상층에 총 163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월 정기 주차 요금은 5만 원입니다. 12월 3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수능 시험이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 치러집니다. 특히 3차 대유행 국면 속에서 시험이 예정돼 있어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전 EBS 입시 분석위원이자 서울 문일고등학교의 김혜남 진학 담당 교사 연결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번 수능 시험 감독관으로 참여를 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죠. 예. 네, 이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금 방역 관련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예, 예. 이제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체온 측정하는 것처럼 이제 시험장에 오면 체온 측정해야죠. 그래서 증상 이제 확인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환경이라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소로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좀 적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격리자하고 이제 확진 수험생은 또 분리가 되니까 그런 그 점이 이번 시험에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죠. 우리 고3 학생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됐는데 학생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이 본인들이 이제 학습량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뭐 독서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터디 카페도 또 좀 불안하죠. 여러 가지 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스트레스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면접이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근데 면접도 학생들이 비교과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과연 뭐 합격에 충분할까 또 이런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좀 긴장해하고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역력히 보이고 있어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능은 지금 학습량 부족이나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되잖아요. 걱정이 많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조언 혹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꼼꼼하게 준비를 못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뭐 학생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을 앞두고 뭐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본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그걸 자기 모자란 점을 오답노트를 작성했으면 이제 오답노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수능 유형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그 어떤 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를 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음식물 섭취도 잘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교실도 다 들여다보고 자기 자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장의 분위기나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이 당황해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적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여러모로 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수험생들 불안감은 가장 큰 적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남 서울 문일고 진학 담당 교사였습니다. 서울시가 수능날 등교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를 집중 배차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증회 운행과 버스 배차 간격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하철의 경우 평상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28회 추가 운행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또 수험장 인근의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주요 지점에서 무료 비상 수송 차량을 운영합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온라인 확인 제출 기간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서울에 사는 2021학년도 취약 예정 아동의 보호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취약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약 예정 아동 가정에는 주민센터 직원 등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은평 구립 우리장애인 복지관이 온라인 개관식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장애인 복지관은 4층 건물로 1층에는 직업재활센터와 운동시설, 2층에는 스튜디오와 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오케스트라 등의 문화 프로그램,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입니다. 복지관은 코로나19로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당분간 단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양천구가 약수시장과 오목교 중앙시장, 신정제일시장 등 미등록 시장 3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미등록 시장에 시장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과 화재 감시 등이 용이하도록 12월 중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설치될 CCTV는 총 38대입니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새싹 따릉이를 은평 지역에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새싹 따릉이 500대를 자전거 도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은평구와 송파구, 강동구에 우선 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내년 1월까지 총 2,000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새싹 따릉이 이용 방법은 기존 따릉이와 동일한데요. 따릉이 어플리케이션에 새로 생긴 새싹 따릉이 메뉴를 터치하면 이용 가능 대수와 대여소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이불과 앙증맞은 아기 신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양천구 신정사동의 어머니 배구단 회원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어머니 배구단 회원들은 16명분의 신생아용 뜨개 이불과 신발을 손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만든 이불과 신발은 신정사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은평구와 은평경찰서, 공익광고 전문가가 공동으로 은평 밤길 밝히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은평구는 연신내 GTX 공사장 가림벽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한 대형 5개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광고물 컨셉트는 경찰청 캐릭터 포도리와 은평구 마스코트 파바리가 협력해 은평구민의 치안을 살피겠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된 만큼 추후 주민들의 반응과 효과를 분석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12월 31일 열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올해는 취소되거나 온라인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여전히 4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금 잠시 멈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